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키바모빌에서 만든 RCK 9S 플러스라는 차량입니다. RCK 9S 플러스는 RCK 8S라는 기안급 차량을 만들어서 정말 유명한 키바모빌에서 새롭게 내놓은 차량인데요.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비싸고 가장 럭셔리한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가격 분명히 궁금하실 텐데 이 차량의 가격은 2억 9,8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족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RCK 9S 플러스는 1호차 차주분께서 함께 개발에 참여하시면서 1호차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구매하실 분들은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옵션을 빼실 수도 있고 커스텀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가격은 변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CK 9S 플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재 제 뒤에 보이는 측면 확장부와 뒤에 있는 후면 확장부에서 총 두 군데가 슬라이드 아웃이 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 차량이 후면 확장을 하지 않았을 때의 길이가 9.3m 정도 되고 확장을 한 길이가 1.1m 정도 더해져서 확장을 했을 때는 10.4m 정도 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이런 큰 차들은 버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버스 길이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9S 플러스가 확장하기 전에는 수도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녹색 버스 길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종 확장했을 때는 파란색 버스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를 설명드린 김에 재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많이 비교하시는 기존의 RCK 8S와 하이픈모빌의 T820 그리고 RCK 9S 플러스를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텐데 확장하지 않았을 때 길이에서 1.1m 정도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에 대해서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확장 부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면 확장부 보여드릴 텐데요. 측면 확장부에서 확장되는 부분의 길이는 4m고 확장되는 폭은 8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0cm는 전체 확장 폭이고 10cm 정도는 안쪽에 걸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7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RCK 8S 대비해서 10cm를 더 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래쪽에 롤러나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빼낼 수 있는 폭을 좀 더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키바모빌의 RCK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RC 모터홈스와 기술 제휴를 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국에 있는 RC9M 모델도 70cm 밖에 확장이 안 되는데 국내 모델에서만 좀 더 기술력을 동원해서 10cm를 더 빼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확장을 할 수 있는 레일들 같은 경우에는 모터홈 부품 회사로 정말 유명한 리퍼트사의 제품이고 슈인텍이라는 방식인데 이 레일 하나에 지지해줄 수 있는 하중이 450kg 정도 된다고 데이터시트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3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1.3톤 이상은 지지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무거운 하중이 올라가도 이곳이 처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확장부에 낙엽 같은 거 쌓이지 않도록 어닝도 같이 제공되고 있는 것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확장부 아래쪽인데요. 롤러가 있고 옆으로는 단열 마감재들 꼼꼼하게 채워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 같은 것도 충분히 막아주는 확장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 적용된 후면 확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된 부분의 길이는 1.1m 정도 되고요. 확장된 폭은 밖에서 봤을 때는 1.9m 정도고 실내에서는 1.6m 정도의 폭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셉 자체가 앞쪽에도 거실 공간이 있고 뒤쪽에도 또 하나의 거실 공간이 있어서 거실을 2개를 가져가면서 공간을 여유롭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일 3개 있어서 충분히 지지해주고 있고 위쪽으로는 또 어닝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후면 확장에 있어서 정말 인상적인 것은 바로 뒤쪽에 이렇게 큰 통창이 적용돼 있어서 시야가 정말 확 트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게 있는데요. 바깥 경치 보시면서 쉬시기에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파손이 일어날 경우에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차량에 적용되는 강화 유리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썬팅 처리된 것처럼 어둡게 처리돼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는 되고요. 안쪽에 또 블라인드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원하실 때는 또 닫아두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침실 공간도 측면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왜 후면 확장을 가져갔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이쪽으로 확장을 했을 때 중량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EMP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가능한 방향으로 뒤쪽으로 늘려서 여기를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져가셨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측면 확장을 적용하게 되면 측면 확장되는 부분이 뒤쪽을 가리기 때문에 이런 큰 창을 설치할 수가 없을 텐데, 창이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큰 창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 후면 확장이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RCK9S 플러스는 기안급답게 베이스 차량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의 기본적인 방음부터 훨씬 더 강화해놨고, 안쪽에 들어가는 시트들도 모두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카오디오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데요. 너무나 많아서 그것들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운전하면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편안함들이 제공된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안급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매력 포인트로 느껴질 거라 생각됩니다. 슬라이드 아웃 되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수평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토 레벨링 시스템 분명히 필요하신데요. RCK9S 플러스에는 EMP가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차량 확장하시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확장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LED 등 들어오는 것도 보이실 텐데, 차량 후진 시에는 무조건 LED가 켜져서 차량이 움직이는 거 보여줄 수 있고, 저녁 시간에 아래쪽에 설비등 보실 때에도 LED 등이 제공돼서 편하게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차량 프레임에 뼈대가 되는 그 부분을 기존 1.5T에서 2.5T로 좀 더 두꺼운 자재를 사용을 했고, 개수도 8개에서 12개로 늘려서 차량 강성을 더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도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면 이 차량이 좀 더 가치 있게 느껴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앞뒤 타이어는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유로라이너에 알루미늄 휠이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스텝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오르내리실 때 좀 더 편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조수석 쪽 측면에는 이렇게 청수 주입하실 수 있는 청수 주입구가 2개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물 시스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수통은 전체 600리터 용량인데 차량 무게 배분을 위해서 250리터, 250리터, 100리터 3개로 나눠져 있고 3개가 연동이 되는 방식이고요. 250리터 청수통 2개는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 100리터 청수통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이유는 이 차량은 허용화 중이 7.2톤인데 차량 전체 중량이 7.1톤을 넘어가기 때문에 무게의 한계치가 있어서 플라스틱으로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고, 옷속 용량은 300리터인데 스테인리스 제작이고, 블랙탱크는 100리터 용량의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청수주입구 2개는 250리터 청수통 2개를 채우는 청수주입구라고 보시면 되고, 운전석 쪽 측면에 100리터 플라스틱 청수통을 또 채울 수 있는 별도 청수주입구가 있는데 그건 따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에는 모든 배관들이 히터라인과 같이 가게 해서 동파 방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고요. 청수호스 드레인은 전동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에는 IoT가 적용되어 있음에도 IoT에 연동이 되지 않고 별도 스위치로 드레인을 하셔야 되는데, IoT로도 동작할 수 있도록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용호스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존 게스트사의 식용호스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혀 염려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출입문은 영국의 RC 모터홈스에서 RC9M 모델에 적용하고 있는 도어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만 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이 도어는 안쪽에 터치패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문을 열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도어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전동 스텝이 기본 제공되는데, 전동 스텝이 내려왔을 때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내리시는데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쉐이드 적용되어 있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제공되는 도어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에 이렇게 또 방충망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어를 열게 되면 안쪽으로 RC 모터홈스라고 적혀있는 이 판넬에 LED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르내리실 때 어둡지 않게 올라가실 수 있게도 해주지만 상당히 고급감을 높여주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량 상단에 보시면 어닝 제공되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 RCK ADS에서도 적용됐었던 빌트인 타입의 어닝이 들어가 있어서 외부로 전혀 어닝 노출되지 않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6m 어닝 등도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충분히 밝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닝은 한번 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지금 펴봤는데요. 펴서 보여드린 이유는 앞으로 나오는 길이가 3.5m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 LED가 내부에 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안쪽도 또 밝게 밝혀준다는 것이 이 어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입구 안쪽으로는 이렇게 신발장 공간 마련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하시기에는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내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선반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국의 RC9M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선반에 대해서는 잠시 후 외부 수납함과 함께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는 외부 전기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외부 샤워기 연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자기기들 간단하게 씻는 것들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외부 수납함 보여드릴 텐데, 수납함 여는 버튼은 안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납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수납함도 안쪽으로는 RC 모터홈스 로고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고요. 기한급 차량에 어울릴 만큼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납함 공간에서 눈여겨보실 만한 포인트는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내려주신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아웃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짐을 놓을 수가 있고, 여기도 또 짐을 놓을 수 있는 선반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 차량을 설계하실 때 컨셉을 가져가셨던 것이 이곳을 칵테일 바처럼 쓰고 싶으셨다고 하는데요. 간단한 음식들 여기 올려놓고 사용하는 용도로 이렇게 구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외부 전기 단자함, 외부 샤워기 단자가 있었던 것도 여기서 간단하게 뭐 과일 같은 거 씻으시거나 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두신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반 아래쪽으로는 냉장고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간단한 음료나 음식 같은 거 여기 넣어놓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RCK9S 플러스 정도 되는 기한급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히바모빌에 문의를 하셔서 요청하시면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면 거의 그대로 구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외부 TV 그리고 외부 주방 이런 것들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제없이 또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짐을 수납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 안쪽에 있는 짐들을 이렇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수납함 안쪽에 들어왔는데요. 안쪽에는 이런 고리들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도 고리가 있어서 무거운 짐들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단 LED바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되고 사이드 쪽에도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밝게 이 내부 공간 사용하실 수 있는 점 분명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납함 벽면 쪽으로 보시면 220V 단자, 12V 단자, 그 아래쪽으로는 내부등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마련되어 있고요. 가장 아래쪽 스위치는 100리터 청수통에 물을 주입하기 위한 물펌프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어닝 다리가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또 공간들 보이실 텐데, 여기는 설비들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는 에어 컴프레서 기본 제공되고 컴프레서 기기는 안에 있고요. 옆면에 부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기 시스템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인버터 그리고 한전 충전기, 아래쪽으로는 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개선점으로 보이는 것은 이 경첩이 이렇게 고정해주는 타입이 아니라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후에는 쇼버가 적용돼서 위쪽으로 고정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배터리는 이 아래쪽으로 전부 다 돼 있고 소화 기능까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쪽 가장 뒤쪽에는 이렇게 한전 전기인 입구 마련되어 있는데요.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전기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정우인산철 배터리 600Ah짜리 4개가 들어가서 총 2400Ah가 들어가게 되고요. 인버터는 총 3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5kW, 4kW, 1kW에서 필요한 구간별로 나눠서 인버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버터를 적용한 이유는, 인버터는 대기 전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있는 편인데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태양광 판넬은 1120W가 적용돼 있는데요. 차량 사이즈에 비한다면 태양광 판넬 용량이 분명히 작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천장 자체가 이렇게 굴곡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하드 타입의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 위쪽에 해키창을 3개나 적용을 해놨고 에어컨 2대에 실외기도 밖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렇게 설치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주행 충전 용량은 총 300A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듀얼 알터를 적용을 해서 200A, 100A의 얼터네이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차량이 최대 내줄 수 있는 전력량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200A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최대 용량을 충전하기 위해서 듀얼 알터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충전기 용량도 총 200A인데 150A와 50A가 나눠져 있고요. 또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전력 사정이 좋은 곳에 갔을 때는 150A짜리의 한전 충전기를 쓰고,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 갔을 때는 50A짜리를 써서 전체 캠핑장 전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배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CK ADS에서도 적용돼 있었던 발전기가 그대로 적용이 돼 있는데요. 전기 용량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발전기가 꼭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EMP를 작동하거나 하는 것들이 차량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차량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배터리와 또 연동이 돼서 차량 배터리도 빠르게 충전해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시스템이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 시스템의 배선도 신경 써서 하셨다고 하는데요. 50 스퀘어 케이블과 35 스퀘어 케이블 다 적용을 하셔서 전원선의 안전에 있어서도 분명히 신경을 쓰셨고 220V 단자, 12V 단자에 적용되는 전선들 같은 경우에도 고출력 전선을 사용하셨다고 하고 튜브 타입의 소화기도 6개나 설치를 해 놓으셔서 화재에 있어서도 안전할 만큼 정말 신경 써서 만들어낸 전기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 살펴보면 가장 뒤쪽에 이렇게 청수주 입구와 전기 단자 마련되어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여기 있는 청수주 입구는 물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던 100리터 용량의 청수 탱크에 물을 주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전기 단자는 12V, 220V 있어서 물 주입하실 때 펌프 연결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는 하단에 3개의 수납 도어가 보이실 텐데 대부분 설비를 위한 도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쪽에는 발전기 들어가 있어서 안쪽에서 발전기 조작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슬라이드 아웃되는 확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내부터 바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정말 넓은 공간이고 뒤쪽에 창까지 보시면 끝까지 시야가 트여 있고 거실 공간이나 침실 공간 모두 다 너무나 넓기 때문에 큰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내 가구는 기존 RCK ADS와 다르게 무광 회색 톤이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의 확장되는 부분의 프레임이 무광 그레이 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도 동일하게 무광 그레이 톤으로 적용을 해서 프레임이 도드라지게 느껴지지 않고 전체적인 가구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색상까지 맞추셨다고 하는데요.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고급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안급 차량답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가구 색깔은 변경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커스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고급감이나 이런 건 느껴보시고 색상은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요청하시면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커스텀도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에는 스위블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확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모터홈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의 큰 공간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소파를 하나씩 살펴보면 조수석 쪽 측면에는 이렇게 L자로 생겨있는 소파가 있는데요. 가죽 재질인데 뭔가 패브릭의 느낌도 나는 고급 가죽 재질이 사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촉감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와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전에 RCK ADS 리뷰를 할 때 소파가 너무 딱딱해서 고급감을 해친다 이런 피드백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피드백들을 모두 반영을 하셔서 상당히 두꺼운 쿠션을 사용하셔서 아주 편안한 착자감을 보여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L자형 소파 같은 경우에는 총 4인 탑승 시에 2분이 이 공간에 앉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앞보기 시트라서 가시는 분 편하게 가실 수 있는데 3점식 벨트는 적용되지 않고 2점식 벨트라는 것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L자 2열 소파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헤드레스트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L자 소파 앞에는 LG의 27인치 루멘 TV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루멘 TV의 용도는 4채널 어라운드 뷰 겸 블랙박스의 영상을 계속해서 여기 띄워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TV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2열 공간에 움직이실 때 TV 보시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TV가 여기 자리하게 되면 이쪽 소파 공간을 편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단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 모델부터는 이 TV가 출입구 쪽에 있는 아트월로 제공이 돼서 이 공간을 잡아먹지 않도록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뒤쪽에 소파는 일자형 소파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L자형 소파 대비해서 앉을 수 있는 길이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 공간은 남성분들이 앉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느끼실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파 뒤쪽으로는 보시다시피 40인치 스마트 TV 제공이 되고요. 위쪽으로는 사운드바까지 함께 제공이 되게 돼 있어서 거실 공간에서 TV 보실 때 L자형 소파 쪽에서 편하게 TV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TV 같은 경우에는 전동 인출식 타입이라서 안으로 보관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TV를 넣고 나면 위쪽에 사운드바만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음악 감상하실 때는 또 사운드바 별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큰 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 경치 즐기시고자 할 때는 TV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자형 소파 쪽에서도 큰 창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 창으로 개방감 느끼실 수 있고 열어두시면 바람도 잘 통하기 때문에 환기시키시는 데도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부로는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는 등이 이렇게 제공되는데요.
L자형 소파 뒤쪽에도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하실 수 있고, 옆으로는 220V 단자, 12V 단자, USB 단자까지 있어서 거실 공간에서 노트북 같은 거 사용하시거나 할 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상부 수납함 살펴볼 텐데요. 운전석 쪽 먼저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물건들 수납하실 수가 있는데, 앞쪽에 칸막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 넘어오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 분명히 세심하게 설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슬라이드 아웃의 길이가 10cm나 늘어났기 때문에 RCK ADES 대비해서 수납한 공간도 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어 있는 경첩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헤펠레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조작감에 있어서 분명히 고급스러운 조작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수석 쪽 거실 상부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열어보시면 이쪽은 스카이라이프를 비롯해서 단자함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수납함 공간이 제공되는데 이 수납함 자체는 그렇게 깊지는 않아서 간단한 소품들 수납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에서는 테이블이 분명히 중요한데요. 현재 적용되어 있는 테이블은 아드리아에 양측으로 확장이 돼서 상당히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테이블이 적용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2호 차량부터는 지난번 찍었던 글램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회색 상판이 적용되어 있는 테이블이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현재 테이블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타입인데, 차량 운행 중에 급정거를 하게 되면 앞쪽으로 움직여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2호 차량부터는 변경된 테이블이 L자형 소파 쪽에 고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해서 운행 중에도 움직이지 않게 하실 수 있고, 이 테이블을 여기 붙여두고 2열에 앉아 가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점은 개선된다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은 침실로 변환하실 수도 있는데, 변환하는 것도 단차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거실이기 때문에 난방 분명히 신경 쓰이실 텐데, 양쪽으로 지금 토출구 마련되어 있어서 따뜻한 바람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커튼으로 가리실 수 있어서 단열 효과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커튼의 소재감이나 컬러 자체도 차량이랑 잘 매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운전석 쪽, 조수석 쪽을 봤을 때 안드로이드가 적용되어 있는 12.9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서 내비게이션이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4채널 어라운드 뷰 보실 수 있는 화면, 그리고 위쪽으로는 상시 후방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는 2채널 카메라의 영상이 여기 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상단에는 보시다시피 대형 해키창 마련되어 있는 거 보이실 텐데, 거실에 하나, 벙커베드 공간에 하나, 뒤쪽 침실 공간에 하나 해서 이 차량에는 3개의 해키창이 제공됩니다. 이 차량은 컨셉 자체가 최대한의 개방감을 원했기 때문에 대형 해키창을 원 없이 사용하셔서 햇빛 정말 많이 들어와서 안쪽에 생활하실 때 좋으실 것 같고, 하늘에 별 보시거나 하시는 것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벙커베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벙커베드 올라가는 사다리는 여기 연결하시면 되고요.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주성을 살펴본다면 폭은 136cm 정도인데 어른 한 분이 편하게 주무시기에 괜찮아 보이고, 아이 한 명도 같이 누울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높이가 62cm 정도 되기 때문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는다거나 이런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 누웠을 때는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쿠션 같은 경우에는 5cm 정도 되는데요. 나쁘지 않은 쿠션감이고, 커버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커버이기 때문에 속감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쿠션이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락 방지를 위한 네트도 아래쪽에 제공되게 되고, 이쪽에 암막 커튼도 제공되기 때문에 앞쪽과 분리해서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아 보이고, 위쪽에는 별도의 히터 토출구나 바닥 난방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는 DC 전기 매트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12V 전기 단자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벙커베드에는 별도 창이 없고 상단에 해키창만 마련되어 있는데, 환기를 위해서는 해키창 열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은 기안급 차량답게 정말 큰 사이즈의 주방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RCK ADES와 다르게 화구가 별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 전체를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필요하신 경우에 별도 제공되는 전기 인덕션을 여기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을 매립하고 싶으시거나 보이지 않는 히든 인덕션 적용하시고 싶은 분들도 커스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RCK ADES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 용량이 작아서 에어컨을 튼 상태로 플레이트를 사용하면 전기 시스템이 다운됐었는데, 현재는 트리플 인버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지난 차량 대비해서 분명히 개선됐다고 느껴지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방 앞쪽으로는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바깥 경치 보시면서 설거지 하실 수 있고요. 역시나 위쪽으로 맥스팬이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주방 공간 환기시키시기에도 부족함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쪽 상부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깊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물건들 수납하시는 것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템버도어로 적용되어 있는 수납함이 있는데요.
깊은 물건들 수납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수납한 공간이 있는데 RCKD ADS는 이 도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커진 차량 사이즈답게 문이 2개로 제공되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 이렇게 열어보면 기존 RCKD ADS에서 발전기 스위치가 이쪽에 마련돼 있어서 상당히 불만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도 개선돼서 발전기 스위치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위로 옮겨가서 그런 점도 신경 써서 개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덮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작지 않은 사이즈의 싱크볼 공간이고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서 주로 사용하시고 주방 용품들 여기 넣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전도 고급스러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양념장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220V 단자들 마련되어 있고 12V 시가잭 단자까지 있어서 전기 포트 같은 것들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는데 싱크볼이 있는 공간이라서 별도 수납할 수는 없는 공간이고요. 이 아래쪽으로 공간이 상당히 큰 공간이라서 필요한 짐들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하단에는 이렇게 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납한 공간 제공되고요. 동일하게 여기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삼성 오븐이 있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전자레인지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기안급 차량에 어울리는 제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븐 위쪽으로는 이렇게 커틀러리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도메틱사의 185리터 냉장고 제공돼서 모터홈에 적용되는 냉장고 중에서는 거의 최고 사이즈의 냉장고라고 보시면 돼서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냉장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부식들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한 공간도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옷장 공간 제공되는데요, 차량 사이즈에 비한다면 옷장 공간은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 냉장고부터 해서 옷장 공간까지가 하나의 모듈로 제작이 돼야 돼서 옷장 공간을 많이 마련하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한 공간들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수납한 공간은 부족함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면처럼 보이는데 여길 또 열어보면 이 안쪽도 모두 수납한 공간이라서 수납은 정말 기안급답게 많이 마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실과 주방 가운데에 보시면 에어컨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냉난방 시스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냉방 용량에 있어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도메틱 해리어 플러스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앞쪽 공간을 냉방하는 데는 부족함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리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난방 기능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또 난방 기능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뒤쪽에 있는 침실 공간에는 별도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는데 12V DC로 작동하는 1.8kW 용량의 에어컨이 제공됩니다. 난방 시스템 같이 설명을 드리면 RCKD ADS에 들어갔던 하이드로닉 M10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난방 용량이 9.5kW에 이를 정도로 가장 큰 열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드는데, 아쉬운 점은 토출구가 4개밖에 제공이 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바닥 난방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는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 침실은 또 하나의 히터가 별도로 제공이 되는데 에바스페커의 D2 제품이 제공이 돼서 침실 쪽은 또한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수 같은 경우에도 하이드로닉 M10에서 나오는 온수도 있고 별도 전기 온수기까지 있다고 하니까 냉난방 시스템에 있어서도 국내의 끝판왕다운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입니다. 확장하지 않았을 때 편의성을 위해서 챔버도어 변경을 고려하고 계신데 현재 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밖으로 당겨서 열 수 있는 타입이고요.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에서 먼저 변기부터 보여드리면 도기가 사용되어 있는 변기인데요,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편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무릎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샤워 헤드 같은 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변기가 막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수압이 세기 때문에 수압으로 내려줄 수 있는 용도로 기본 제공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난방 시스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출구가 화장실 및 샤워실엔 제공되지 않아서 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바닥 난방이 기본 제공되고 옆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데 충분한 열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실제 사용했을 때 그렇게 춥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라디에이터 그릴이 사람들 손 닿는 곳에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손 닿지 않는 쪽으로 이동해 있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세면대 충분히 큰 사이즈고 옆에 수전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위쪽에는 거울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열어보면 이렇게 수납한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휴지 같은 거나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수납 공간 제공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면대 아래쪽으로는 블랙탱크 게이지 제공되고요.
변기 버튼들 제공되고 있고, 안쪽으로는 또 수납한 공간이 제공되는데 화장실 관련 제품들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옆쪽으로도 수납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전체에 수납한 공간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별도 창이 있기 때문에 바깥 보시면서 화장실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안쪽에 또 맥스팬이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창도 열어두고 맥스팬도 사용하시면 환기시키시는데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샤워실 공간은 이렇게 별도 도어가 함께 제공되는 샤워실 공간이고요. 샤워실 공간은 기존 RCK ADS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샤워실 부스 자체가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라서 그 사이즈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에는 양쪽으로 물 빠지는 곳이 제공돼서 욕실 공간에 물 빠지는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 공간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라고 한다면 올라오는 높이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게 있는데요. 아래쪽에 발판도 적당한 높이로 제공되고 있어서 오르내리시기에 전혀 불편함 없다는 것이 분명히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은 앞쪽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암막 커튼이 제공이 돼서 앞쪽과 분리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 차량에서는 문으로 돼 있어서 완벽하게 앞쪽과 차단이 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커튼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단열에 있어서도 약간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커튼이 제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쪽으로 에어컨 공간이 자리하게 되면서 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들은 얻는 것이 있어서 잃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침실 공간은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테이블을 펴놓고 4분 정도 앉아서 좌식 모드로 식사하시거나 하시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기본 제공되는 매트리스를 이 공간에 깔게 되면 어른 두 분도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는데요. 바닥 난방이 제공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깔고 앉으셨을 때도 정말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침대를 깔았을 때도 열전달이 되는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침대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공간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파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소파에 앉아서 바깥 경치 보셔도 되고, 앞쪽에 제공되는 TV 보시기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침대 겸 소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침실에는 32인치 TV, 아래쪽으로 사운드바 제공되기 때문에 거실처럼 동일하게 TV 보실 수 있고, 앞쪽 TV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스카이라이프 2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TV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유용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침실 공간 양쪽으로 큰 창이 마련되어 있고 뒤쪽으로도 창이 있어서 상당한 개방감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단으로는 해키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나 이쪽에 누워서 별 보거나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아웃 되는 부분에 앉아 있는데요. 바깥쪽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힐링이 되는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가리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블라인드 제공되니까 가려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공간에 매트리스 제공이 되는데요. 두께가 10cm나 되기 때문에 정말 푹신푹신한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서 벙커베드와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돼 있어서 촉감이나 이런 거 분명히 좋습니다. 그리고 10cm나 되는 매트리스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앉았을 때의 높이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이 공간은 어른이 이렇게 누워서 자기에는 부족한 공간이라서 160cm 이하의 아이들 정도가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장되는 이곳은 바닥 난방이 별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옆쪽으로 12V C가잭 단자가 있고, 이쪽에 DC 매트가 기본 제공돼서 이 공간에서도 춥지 않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아웃 되는 부분은 단열이 완벽하지 않으면 찬바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벽체가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안쪽으로 단열재들을 워낙 많이 넣어놔서 두꺼운 건데요. 그래서 실사용 하셨을 때 상당히 따뜻하게 잘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하나까지도 빼먹지 않고 다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실 쪽에 냉방은 이렇게 벽걸이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는 12V DC로 작동하는 에어컨인데요.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키바에서 수입한 이후로 정확한 제조사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는 등들 마련되어 있고요. 침실 공간에 별도로 제공되는 에바스페커 D2 히터, 그리고 히터 토출구 여기 마련되어 있고, 위쪽으로 USB 단자 있어서 핸드폰 같은 거 여기 놓고 충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아웃 되는 부분에도 조명 들어가 있고요. 220V 단자, 여기에 12V 단자 있어서 슬라이드 아웃 되는 쪽에 DC 매트 여기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판넬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입구 쪽에 도어를 열어보면 IoT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는 컨트롤 판넬이고, 각종 등부터 해서 DC 기기 모두 다 여기서 컨트롤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이 소화 튜브인데 여기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는 이것이 바로 터지게 되면서 바로 불 꺼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는 기본 컨트롤 패널 이외에 이렇게 태블릿으로 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태블릿은 컨트롤 패널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분리해서 앞쪽에 조수석 쪽 공간에도 탈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출발하는 동안 켜고 끌 것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켜고 끌 것들 태블릿에서 바로 조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패널 아래쪽으로 어닝 그리고 슬라이드 아웃 하실 수 있는 부분, 발전기 부분, 아날로그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여기다 모아놔서 지난번에 출입구 아래쪽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인체공학적이지 않고 정말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피드백들이 반영돼서 상당히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함들 제공이 되는데 별도 명시를 해드릴 텐데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들이라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아웃이 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확장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RCK9S 플러스에 확장을 하기 전인데요. 보시다시피 벙커베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2분 정도 올라가셔서 주무시는데 전혀 문제없는 공간이 마련되고, 거실 공간을 본다면 폭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테이블도 사용할 수 있고 2~3분 정도 앉아서 사용하기에도 사실 부족함 없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확장 전에 주방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도 주방 사용하는데 사실 문제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뒤쪽에 통로 공간일 텐데 가장 좁은 곳 기준으로 36cm 정도 되는데요. 저도 뚱뚱한 편인데 저는 이렇게 또 옆으로 지나가니까 지나갈 수는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 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느냐인데 화장실 문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서 저는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유롭진 않습니다. 확장하지 않았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 뒤쪽 공간인데요. 슬라이드 아웃돼서 나가는 부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넓은 창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개방감을 보여주고, 성인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안 되지만 아이들은 또 누워서 잘 수도 있는 공간이라서 사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장되지 않고 있는 부분의 길이는 53c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길이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슬라이드 아웃되는 박스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되지 않은 상태는 후면 침실 쪽 TV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확장하지 않으셨을 때는 에어컨 수납함이 이 정도 열리게 되는데 에어컨 바람은 또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서 에어컨은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바스페커 히터 토출구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난방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슬라이드 아웃되는 부분 쪽에 전기 매트 연결을 위한 12V 단자는 확장되기 전인 저 안쪽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DC 매트는 사용 못 하실 것 같고, 이 나머지 공간에 대한 바닥 난방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RCK9S 플러스는 현재 무게가 7.1톤 가까이 되는데요. 이베코 데일리가 허용 중량이 7.2톤이나 돼서 정말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그 무게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는 더 이상의 시스템 증설이나 많은 짐들을 싣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증설은 불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 점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것은 영국의 RC 모터홈스의 RC9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많이 적용되는 더블 플로어 방식을 적용을 해서 설비를 아래쪽으로 모두 다 적용을 하고 빈 공간 하나하나를 다 수납함으로 제공해주는 등의 상당히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RCK9S 플러스에는 아직까지 더블 플로어는 적용되지 않아서 그 점은 좀 아쉬웠는데요. 키바모빌에서는 RC 모터홈스와 협업을 해서 더블 플로어도 이후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국내에서 가장 길고 가장 넓고 가장 럭셔리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스템이나 적용되어 있는 소재의 고급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불만이 거의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확장형 차량이다 보니까 확장을 접었을 때 스텔스 모드에서는 통로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차량들은 사실 모든 사람이 접근할 만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시스템들을 적용해서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차량들을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가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모터홈 리뷰하면서 잘 안 지치는 편인데 오늘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인데요. 차주분께서 2년 넘게 이 차량을 개발해 오시면서 애정을 쏟아오신 차량이었기
때문에 대충 촬영할 수 없어서 최대한 많은 정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정말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